안녕하세요. NFT 씬을 중심으로 웹3 전반에 걸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방송 일렉트릭 밀크의 생스토와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익님. 네. 벌써 두 번째 방송이네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기 미국이 섹스터 님도 미국에 계시지만 롱 위켄이었잖아요. 그쵸. 롱 위켄드. 예예. 예. 음,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좀 이렇게 노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미국이 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공원에 그냥 잠깐 이제 바람 쐬러 가 보고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다 이제 일광욕을 즐기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벌써. 맞아요, 맞아요. 뉴욕에 뉴욕도요. 이쯤이면은 상당히 날씨가 가장 좋을 때죠. 이게 어 그 뉴욕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뉴욕을 안 사시는 분들이 뉴욕 날씨를 잘 모르시는데 뉴욕이 사실 별로 1년 내내 날씨가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맘때 되게 진짜 좋단 말이죠. 지금은 되게 좋아요 지금은. 예. 네. 겨울에는 좀 너무 춥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겨울 때 뉴욕 생각하면은 그 폭설이 내렸는데도 회사에서 쉰다는 메일 안 보내주면은 그 폭설을 뚫고 막 MTA 타고 막 출근하던 기억이 막 나네요. 음. 예. 참. 5월 어 이때쯤이면은 약간 그 시즌인데 그 바베큐 시즌 사람들이랑. 예. 맞아요. 바베큐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놀러 오라고 이제 저도 다음 주쯤에 한번 음. 지인분의 저희 회사에 계신 분이 초청을 해 주셔 가지고 음. 갈 것 같습니다, 바베큐 먹으러. 사진 꼭 올려주세요. 네. 그나저나 저희 지난 방송 나가고 막 저는 여기저기서 방송 되게 재밌다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원익님은? 저도 잘 제 생각에는 별로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처음이니까 좀 좋게 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이렇게 좀 "설명도 좀 재밌게 했다. 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 좀 용기를 내 보려고 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네. 뭐 부족하긴 저는 개인적으로 원익님 음. 너무 잘하셔 가지고 역시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는 다르다.' 막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하셔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저희 많은 분들이 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또 힘이 났고요. 예. 힘을 더 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 밤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송출이 한국 기준으로 이번 주 일요일 정오,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는 토요일 서부 오후 8시, 그리고 동부 밤 11시에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 주부터는 그 라이브로 바뀌죠. 라이브 일정 언젠가요, 원익님?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국 기준으로 수요일 정오, 그러니까 낮이죠. 그리고 서부 기준으로는 화요일 오후 8시, 그리고 제가 있는 동부 기준으로는 밤 11시가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약간 저희 또 밤에 예. 이제 심야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제 느낌은 좀 그런데 한국은 좀 낮이기 때문에 좀 약간 발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예. 에너지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좋네요. 뭐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하면 뭐 24시간 시간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네. 예. 체력이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아무튼 예예. 네. 이 일렉트릭 밀크는 또 힘을 내 봐야죠. 네. 그럼요. 음. 일렉트릭 밀크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힘이 나면서도 또 이 NFT와 웹3 전반에 대한 또 정보까지 함께 얻어가시는 또 예 기쁜 방송, 행복한 방송이 되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예.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이 "크립토는 인터넷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크립토와 NFT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요즘 상당히 뜨겁잖아요. 특히 맞아요. 테라 사태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자산이 증발하기도 하고 또 크립토에 대해 많이 회의적인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베어 마켓이랑 물리면서 안 좋은 음. 면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특히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고, 한국에서는 음. 테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것 또한 옥석이 가려지는 구간이고 또 오히려 국가의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다양한 룰을 만들거나 법령을 제정하거나 하는 게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은 크립토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뭐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크립토 그 씬 내에서는 빌드 마켓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드 마켓이. 지금 예. 음. B를 베어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만들어 낸다. 음음. 재밌는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음. 그 빌드 마켓에 되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 웹3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그 4.5 빌리언 달러, 저는 이거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은 항상 이 한국 그 단위로는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예. 거기서 조. 잠깐 딱 퀴즈. 조? 조라고 하면은 예. 예. 4조 5천억 달러. 예. 4조 원이 아닙니다. 5천억 원. 4조 5천억 원. 예. 달러 예. 말고요. 1 5천억 원. 빌리언이면은 1 조. 예. 맞아요. 네. 저는 이거 진짜 맨날 헷갈려요. 저희가 해 그래서 4.5조 원 달러의 맞아요. 원 규모의 펀딩을 안데르센 호로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바로 안데르센 호로이츠의 창립자 중에 하나인 이제 마크 안데르센이 최근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크립토는 인터넷이다."라고. 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좀 찬찬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인터넷과 같은 이런 녀석이 나타났다고 최초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크립토다."라고 음. 밝혔는데, 인터넷이 탄생한 이유, 그러니까 웹 1.0죠. 아니면 웹 0.0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완전 초창기 정말 컴퓨터 인터넷이 탄생한 이후로 자기가 이제 최초로 이렇게까지 인터넷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 것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크립토가 처음이다라고 밝혔어요. 맞아요. 예. 아니 저도 이거 이 인터뷰 들었는데 이 음. 마크 앤드레센이 그 넷스케이프 설립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웹 1.0 그러니까 인터넷의 시초를 연 사람이거든요. 문을 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냥 아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이 발생한 이후로 정말 수많은 발명과 아이디어들이 나타났지만, 그 마크 안데르센이 생각할 때 인터넷 탄생만큼의 임팩트를 지닌 것은 여태껏 크립토가 처음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 정말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 특히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순식간에 이 무브먼트에 동참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시로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실제로 네. 최근 졸업자들 중에 최상위 학생들, 뭐 비즈니스 스쿨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스쿨도 그렇고 정말 웹3 업계로 많이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기사로도 저희가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맞습니다. 예, 뭐 또 특히 저나 원익님처럼 기존에 웹2 월드에 있던 사람들도 웹3로 이렇게 빨리 또 뛰어들어 가지고 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웹3,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NFT 이 전반적인 씬이 인터넷의 탄생과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이러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라고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네. 맞아요. 참 이게 뭐 아직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를 뭐 시간 타임라인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은 아직 좀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의 발전 단계랑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뭐 지금 이더리움 사용자 수를 봤을 때 1995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시기랑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 근데 10년 뒤에 이제 사용자가 10억 명으로 인터넷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웹2를 저희가 또 돌이켜 보면 웹1이나 이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뭐 이걸 뭘 하겠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잠깐 뜨고 사라지는 그런 거다. 신기루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들, 비평들 웹1에도 있었고 웹2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많이 되잖아요. 아 그 뭐 디센트럴라이즈 해 가지고 뭐 "이게 얼마나 할 수 있겠냐."부터 "기능도 형편없고 뭐 UX UI도 형편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마크 안데르센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웹3 업계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복해야 할 리스트일 뿐이지 이게 음. 사람들의 성취를 하는 데 방해 요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큰 돈과 명성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웹3의 이러한 가능성이 탈중앙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기존의 웹2의 중앙 집권형 문제 해결 방식보다 웹3의 이제 오픈 소스형 방식이 문제 해결에 더 요즘 시대의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 왜냐면 이 기존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의 한계가 되게 명확한데 반해 오픈 소스로 무언가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누구라도 뛰어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고 이 디센트럴라이즈 이 탈중앙화된 그 리워드 시스템에서는 참여자들이 그 참여한 만큼의 보상을 또 클리어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합리적인 음.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웹1 시대에서 이 중앙 집권 탑다운 방식과의 싸움을 하던 세력들이라고 보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그 최전선에 맞서 싸우던 음. 이러한 회사들 혹은 VC들이 웹1과 네네. 웹2 성장과 함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 VC 혹은 거대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기존의 웹 웹1부터 탈중앙화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도 큰 어떻게 보면은 거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음. 웹3의 탈중앙화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 웹3가 성공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하여간 뭐 그분들이 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근거를 가지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 그런 게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알아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만약에 뭐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로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 그거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잘 되면 정말 미리 알아서 좋은 거고요. 엄청나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공부 차원으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다양한 그 업계의 움직임 시대의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고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뛰어들어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도 전달해 드리고 또 분석도 하고 실제로 웹3 관련 프로젝트도 저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보다 저는 앞으로 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가 훨씬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볼 어. 때 지금을 나중에 되돌이켜 보면은 '아 그땐 그랬지.' 하면서 또 '얼마나 우리가 성장했을까.'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네네. 네네. 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어 그 NFT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BAYC라고 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자 라고 하잖아요.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하나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좀 가져와 봤어요. 뭐 최근에 뭐 이제 NFT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게 NFT가 과거에는 이제 그냥 JPG 그냥 사진 그냥 그걸로만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 IP를 활용해서 소설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리고 드라마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뭐 NFT를 IP 개념으로 좀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NFT 홀더들, 그러니까 NFT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 NFT IP를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이 BAYC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 어 뭐 이제 BAYC 뭐 쪼끔 뭐 부연해 드리면은 뭐 바닷가라고 하죠. 제일 이제 저렴하게 제일 싸게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이제 87 이더리움. 그래서 한 약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프로젝트인데,
네. 어 저렴하네요. 2억. 예. 2억이면 2억 포르쉐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죠? 아 그러니깐요. '이거를 사진을 JPG를 2억에 산다? 아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런데 하여간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진만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좀 뭔가 좀 차별화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지금 원숭이들 사진 아까 그 소개해 드렸던 원숭이들 사진이고요. 재밌는 게 미국 배우 중에 세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거든요. 어 이제 이 사람이 뭐 예전에 뭐 오스틴 파워, 이탈리안 잡 이런 영화에 나왔던 배우예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패밀리 가이라고 좀 미국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에 성우로 막 11년 동안 활동하는 좀 미국에서 나름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이 자신이 보유한 BAYC 아까 그 NFT를 가지고 TV 쇼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IP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쇼를 잘 제작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17 일인데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NFT가 도난당했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 네 이쪽에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상희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피싱 사기라고 네. 요새 어 이게 네.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NFT 네. 피싱으로 음. 사람들 NFT 갈취 막 도난 갈취하는 그런 게 그래서 그 디스코드 커뮤니티들에 가입해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그 디스코드 커뮤니티들에서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 정도 막 얼러트 이렇게 막 경고 메시지로 "우리는 이런 거 보내지 않으니까 절대로 뭐 링크 클릭하시거나 막 그런 사람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고가 대단히 요새 또 많이 와요. 예 그쵸? 아마 맞아요. 그 부분은 스캠 또 얼럿이라고 예. 그러니까 1대1로 먼저 대화 걸지 않는다는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클릭하다 보면은 피싱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사기를 많이 치는 건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특정 링크를 클릭하면은 암호화폐 지갑에서 NFT를 탈취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서 탈취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방법으로 하는 거지?'라고 좀 알아봤더니 이 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계약을 활용하는데 그게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 코딩 같은 거예요. 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제 이게 판 교환이 되거나 거래가 되는 건데 이 스마트 컨트랙을 공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링크 같은 데 이제 스캠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 클릭을 하면은 이게 사용자가 서명을 한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공격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완성해서 그거를 이제 대가 지불 없이 NFT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링크 같은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쪽에 관심 맞아요. 있으신 분들은. 음. 맞아요. 그 네. 사실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얼마 전에 음. 그 졸던 카스트로라고 그 지금 NFT 프로젝트의 가장 유명한 NFT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이 두들스 파운더가 저한테 어 팔로우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네네네. '내가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이랬는데 어 그 막 정도 되는데. 아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던 카스트로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난 NFT 아직 출시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랬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카스트로의 T가 두 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아. 페이크겠죠. 그래서 순간 좀 약간 이게 이게 자존감이 올라왔다가 '역시.' 이러면서 또 음. 하마터면 또 뭐 'M1 버튼 한번 누를 뻔했네.' 이런 생각이 아 들었었어요. 네. 아 진짜 조심해야 될 거 뭐 온갖 SNS 다 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 세스 그린이 보시면은 요거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요게 지금 세스 그린이 산 BAYC예요. 이게 2021년 7 월에 샀다고 하고요. 이게 다 이제 NFT마다 넘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8398 번입니다. 그래서 BAYC NFT 8398 번인데 이 NFT를 활용해서 쇼를 상당 부분 제작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이제 VCon 그게 5월 19 일에서 22 일에 있었는데 그때 막 트레일러까지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 이제 드라마 제목이 이제 화이트 홀스 태번이라고 해 가지고 하얀 말 선술집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콘텐츠로 하는 건데
요거 한번 트레일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영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갈비뼈 모양 보이시죠? 옷에 가슴에 저게 아까 그 BAYC 8398번입니다. 음.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요렇게 예. 예. 이렇게 실사랑 섞어 가지고 요렇게 막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이고. 되게 느낌도 괜찮고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트레일러 봤는데 이러한 뭔가 요즘 이 NFT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컬처 핏을 원하는지를 좀 잘 담아낸 형식의 쇼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예. 네. 안타깝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도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세스 그린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BAYC 포함해서 다른 뭐 두들스도 없어 보유하고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4개의 NFT를 도난당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동안 이 NFT를 사거나 거래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미 도난당한 NFT가 시장에서 매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 다크윙 84라는 새로운 홀더가 $200,000 주고 샀어요, 이거를. $200,000면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돌려줄 계획이 없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네. 그 훔친 거를 산 거면 결국엔 작물인데 이 작물을 그 유상으로 취득해도 이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 NFT도 결국에는 이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개념에서 음. 소유가 인정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NFT 자체가 이 토큰 자체가 소유권의 증명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이 소유권 증명이 되는 거 되게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유권 증명은 되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이미. 음. 이전이 돼 버린 거니까 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IP 그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전이 음.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BAYC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음. 상황을 보니까. 여기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 요게 지금 그 오픈시에서 이 아까 똑같은 BAYC 거래 내역이에요. 이게 거래가 누가 샀는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세스 그린이라는 그 글자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이게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지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C8A090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클릭하면은 아이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아. 도난해서 이 사람이 판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은 사라지고 음. 다크윙 84밖에 이 사람만 그 돈을 106이 더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어 이게 약관에 사실은 이제 BAYC나 이제 BAYC 제작한 유가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보드 IP를 유가랩스가 소유를 하고 라이선스 주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사용자가 NFT를 구매를 하면은 유가랩스가 NFT 소유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겁니다. 음. 부여해서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P의 소유자는 유가랩스인데 지금 NFT 소유자는 홀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IP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도난당하는 NFT에 대한 이제 약관에 유가랩스 약관에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라이선스 권리는 NFT 소유자가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스 그린이 이걸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타깝죠. 근데 결국에는 세스 그린이 웃돈 주고 다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본인이 이미 쇼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죠. 코스트 이제 어쩔 수 없는 비용 발생으로 감내하고 가야지 왜냐면 그 쇼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이 제가 볼 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마케팅 비용으로 사실 이 마케팅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때문에 마케팅이 잘 됐지 어. 잘 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음.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아 그쵸, 그쵸. 예. 어떻게 투자 보면은 예. 예 몰랐던 사람이 많이 알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럼요. 약간 그 새로운 홀더가 얼마를 요구할지 그게 좀 모르겠어요. 이거 막 왜냐면 이게 너무 알려져 가지고 막 그쵸.
웬만해서는 안 판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그냥 웃돈 음. 주고라도 살 것 같아요. 사서 이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추가로 만든다든가 오. 그래서 이거를 더 활용을 하지.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NFT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더 오르내리게 만드는 게 더 밸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이거는 퍼펙트 스토리예요.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은 거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맞아요. 사실 스토리 만들기가 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예, 스토리가 어느 정도 각이 나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어떻게 아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스토리를 원래 그 헐리우드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 있는 얘기 뭐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실제 스토리가 더 어떻게 보면 재미난 경우들이 많고 따라할 수 맞아요.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미 이걸 만들어 줬잖아요, 이 해커가. 음. 그러니까 뭐 저는 마케팅 비용이라 생각하고 지불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럼 저희 통이 다음 커요. 네? 아이 음. 통이 크긴 근데 이게 제가 안 없어진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소리지 당사자면 못할 어, 수도 있어요. 속이 쓰릴 것 같긴 해요. 예. 예예. 음.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다음 소식은 또 제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그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세요. 그 이번 소식은 게임스탑의 귀환입니다. 음. 지난 몇 년간 밈 주식의 상징은 아무래도 뭐 AMC도 있었지만 로빈후드도 있었지만 결국엔 게임스탑이었죠. 레딧을 중심으로 넥스탑이죠. 펼쳐져 있었던. 근데 이 게임스탑이 얼마 전에 NFT 지갑을 공개를 했어요, 프로덕으로. 근데 이제 네네. 게임스탑을 아직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게임팩이나 게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이 미국 전역에 매장이 있는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난 90 년대랑 2000 년대 초반 이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에서 큰 수혜를 입은 브랜드인 것도 사실인데 이 게임 콘솔 시장이 클라우드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모바일의 등장 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게임의 등장과 클라우드 게임으로 옮겨가는 이 시대와 맞물리면서 하락을 맞이해 가지고 파기 파산할 위기에 놓였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없어질 기 직전에 놓였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이 닥치고 뭔가 더 이 빈틈을 보인다. 그러면은 월가에서는 이 펀드들이 숏으로 이 회사를 더 궁지에 몰아가요. 숏을 아, 친다고 그쵸. 하죠. 예. 그래서 자비가 어 없죠, 돈에. 네. 그럼요. 왜냐면 음. 이 회사가 망하는데 '나는 베팅을 하겠다.' 이러고 진짜로 망할수록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네. 근데 뭐 이게 흔한 좋은 기능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는 문제긴 하죠. 근데 이때 이제 본인들을 에입이라고 부르던 레딧 커뮤니티 중심의 개미 투자자들. 사실 이게 음. 보red 에이ፕ 야트 클럽이 많이 유래가 된 부분이기도 해요. 자기네들을 에이비라고 부르던 이 개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이 시 을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이제 숏스퀴즈를 발생시켜 가지고 큰 돈을 이분들이 벌었잖아요. 그 네네. 여전히 게임스탑 주식이 비싸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뭐 게임스탑이 요번에 NFT 지갑을 또 공개를 했죠. 맞아요. 그 저도 아직 UI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음 쓰기 좋게 나와 가지고 자기는 놀랐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음. 맞아요. 음. 이게 아무래도 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게임스탑을 사람들이 그래도 쪼끔 '진짜로 게임스탑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려동물을 위한 음. 아마존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추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추이를 성공으로 이끈 스타 CEO가 있죠. 라이언 코헨이라고. 어 라이언 코헨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네 이분인데요. 네네. 동물 전용 온라인 이 마켓플레이스를 또 해 가지고 그 타겟층을 되게 잘 공략을 해서 마케팅도 정말 잘했었고 프로덕트도 네네. 잘 런칭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추위를 쓸 정도로
히트를 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네네. CEO가 이제 그 게임스탑을 인수를 하면서 체어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말 죽어가던 회사가 어떻게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의 모델로는 여전히 답이 없죠. 왜냐면은 이미 사실 그 게임 팩이나 그 이제 게임 콘솔 자체는 사양 산업이에요. 이거는 되게 분명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부분이고, 왜냐면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실 콘솔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그 가속화될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플스라든지 엑스박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지막 끝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네네. 이 클라우드 기반 게임 플랫폼을 개발을 추진을 이 라이언 코헨이 하기도 했고, 여러 방법을 또 모색하고 있는데 이 밈 주식의 대표 주자, 그리고 에이프 컬처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서포트를 여전히 받고 있는 회사답게 NFT 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를 최근 많이 보여왔었고, 그래서 이제 네네. 게임스탑이 크립토 월렛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월렛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용성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메타마스크랑 네네. 유사하기도 하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음.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음. 시간 날 때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익 님이 음. 이런 거 다 또 워낙 그 빨리빨리 찾으셔 가지고 경험을 다 해 보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고 후기 한번 남겨 주세요. 네.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스탑이 이 마켓플레이스 오픈도 준비 중이거든요. 그 음. 오픈시 같은. 근데 NFT 거래 예. 마켓플레이스 말씀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라는 거의 상징성 때문에 여전히 그 레딧 커뮤니티 중심이라든지 다른 이제 에이프들이나 어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잘 활용하려고 할 텐데, 이 문제는 이제 Q4 어닝도 미싱을 지난번에 크게 했었고, 여전히 음. 게임스탑의 현재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콘솔 기반 사업은 이제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라서 어닝들도 계속 미싱이 나고 하니까, 이 과연 제때에 맞춰서 그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NFT 시장이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고, 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밈 주식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회사다. 예. 좀 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한 몇 년 좀 기다려 보면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도 뭐 열심히 뭐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게임스탑이. 예. 기존의 사양 산업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럼 또 제가 다음 소식 전해 드릴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제가 또 하나 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NFT 얘기를 좀 더 해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쪼끔 재밌는 트렌드가 있어서 NFT 씬에서 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요게 이제 고블린 타운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상인님 이 그림 어떠세요? 그거를 어 평가를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은 기존의 어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름다움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어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느냐, 아름답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디자인이지만, 이 서브 컬처를 이해하고 이거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봤을 땐 너무 웃기고 재밌다. 예. 음. 그런 측면에서는 '와, 잘 만든, 잘 그린 음. 아트다.'라고 충분히 음. 얘기할 수 있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아니 이거를 내가 프로필 사진으로 쓸까? 내가 왜 저 못생긴 걸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냥 생각을 하시는 예.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거 보는 순간 '난 이거 어 프로필로 할 거야.'라고 하는 그 막히직이 되게 있어요, 분명히. 음.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말씀해 주신 그
밈 음. 컬처의 어떤 그 흐름인데 이게 그래서 재밌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모양은 너무 못생겼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블린입니다. 고블린이 사실 괴물이잖아요. 뭐 예전에 이제 JRR 톨킨 판타지 소설에 나왔던 어 음. 괴물인데 이 프로젝트가 작동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일단은 이 NFT가 무료로 발행이 됐습니다. 무료. 보통 사려면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암호화폐로 사야 되는데 무료예요, 무료. 음. 그래서 5월 22일에 NFT가 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스피만 좀 지불하면 살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인지 혹시 어 아 예측이 되시나요? 혹시 대략? 아 저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시면은 아 모른 척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어 농담이에요. 이 이거 지금 한 3-4 이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2.85 이더리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네네네. $5,500 거든요. 한화로 네. 하면은 한 680만 원이 되는데 아니 저 못생긴 그림이 680만 원 이거 그러니까 이 NFT 제가 지금 그래프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거의 이제 무료로 민팅됐으니까 거의 바닥에 있다가 이게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 비싸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니 왜 이렇게 될까? 바닷가가요 어 예. 4.79 예요. 음. 4.79. 지금 기준. 지금이요? 예. 와 이게 제가 제가 이거 원고 썼을 때 2.85 였는데 더 올랐네요. 네. 4.79 와 아마 내일 예예예. 저희 방송 네. 나갈 때쯤 되면은 7 이더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맞나. 예. 와 그러면은 진짜 가파른 가격 상승인데 어찌 예. 됐든 이게 그러니까 다른 NFT 프로젝트의 이른바 이제 성공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1도 따르지 않은 그런 조금 특이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음. 한국에서도 이제 뭐 유명한 프로젝트 NFT 프로젝트 중에 뭐 나이키랑 이렇게 나이키가 인수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아티팩트라든지 음. 클로넥스 같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의 유명 아티스트 뭐 타카시 무라카미랑 같이 뭐 아바타도 만들고 하는데 뭐 나이키 모형의 스니커즈 NFT 뭐 스킨도 막 계속 선보이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고블린은 그런 협업이 없고 유명 기업이나 같이 손잡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통해 마케팅 용도로 주로 활용하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있어요.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뭐 공짜로 주거나 저렴하게 NFT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건데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홈페이지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그 발행했을 때 "민팅은 1 인당 1 개씩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막 그런 말이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 아주 하니까 재밌습니다. 맞아. 로드맵이라고 이제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거다 이런 로드맵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심지어 음. 디스코드 채널도 없어요. 음. 보통 NFT 프로젝트를 다 디스코드 채널로 서로 이제 홀더들하고 소통하잖아요. 네. 네. 되게 재밌어 가지고 요 트렌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음. 이게 그 정확하게 아티스트가 누구다라는 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음. 그 사람들이 추정을 하기를 마이크 저지라는 엄청 유명한 그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네. 왜 유명하냐면 그 미국의 이제 MTV 시절을 호령하던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비비스 앤 버테드의 크리에이터거든요. 그 아. 비비스 앤 버테드라고 찾아보시면은 네네. 정말 그 딱 80-90 년대에 그 어떻게 보면은 락 음악, 헤비 메탈 이런 거 좋아하면서 음. 좀 패밀리 가이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 약간 이런 느낌의 음.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NFT 씬에 관심이 정말 많고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어. 사람들이 이 그 마이크 저지의 그림 스타일이랑 비비스 앤 버테드의 이러한 그림 스타일이랑 고블린 타운의 그림 스타일을 막 비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막 찾아 가지고 공통점을 막 음. 자기들끼리 막 추리를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것은 그 마이크 저지의 프로젝트일 것이다."라고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 아직 확실하게 "내가 했다."라고는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마이크 저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프로젝트긴 해요. 예. 정말 그러면은 진짜 가격이 더 급증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막 이렇게 음. 밈으로
관심을 끌어놓고 나중에 짠 이렇게 밝힐 수도 있겠네요. 정말 합리적 추정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래요. 됐든 제가 이제 이 고블린 타운에서 그 트위터 스페이스 아시죠?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음성으로. 그거를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가 봤더니 계속 고블린 괴물 소리 계속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그 막 이러면서 예. 버거, 버거 막 이런 것만 계속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 누가 주세요. 막 질문하면은 휴먼 막 셔라 막 이러고 계속 괴물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그래 네 맞 가지고 예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제 "고블린 소리를 3 시간 동안 들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또 막상 듣고 있으니까 또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막 재밌는 막 밈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여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맥도날드에서 알바해야 된다면서 그 밈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고블린도 이제 맥도날드 알바하고 있고 맥주도 곱 라이트 그다음에 버거도 뭐 고블린 버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맥고블린 버거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밈 문화라는 게 이제 막 현대 사회가 되게 바쁘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막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 디지털 사회에서 그냥 디지털 공간에서 일종의 놀이 문화로 그냥 약간 해우소처럼 음. 막 이렇게 그냥 막 사람 뭐 놀리기도 하고 서로 막 어 농담도 하고 이런 게 쪼끔 밈 문화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로 뭐 엠퍼라고 사실 유명한 게 있거든요. 음. 뭐 이렇게 어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게 엠퍼예요, 요거. 요 사진. 요 사진 보이시죠? 이거 요것도 이거 보면은 그때 유행했었죠. 음. 예. 이거 밈이 한참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컴퓨터 앞에서 맨날 뭐 오락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게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뭐 하여간 뭐 이것도 밈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최근 이제 트렌드처럼 엠퍼가 있었고 그다음에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또 한 가지 또 좀 특징이 있는데 이 IP를 완전히 개방하는 CC 제로죠. CC 제로. 죄송합니다. 음. CC 제로 정책을 취하는 게 특색입니다. 아까 제가 그 앞전에 BAYC 말씀드릴 때는 BAYC는 라이선스를 줘서 홀더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줬다는데 이거는 그냥 라이선스 허가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완벽히 공개된 저작물인 겁니다. 그래서 저작자 표시할 필요도 없고 2차 저작물 마음대로 허용하고 영리 목적 사용도 가능하고 음. 그러니까 인제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SNS에서 마음껏 막 이미지로 사용하면서 뭐 장난도 치고 할 수 있게 이게 장을 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탈중앙화 정신이랑도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런 트렌드가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계속 음. 오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고블린 타운을 따라서 한다고 절대 성공하진 않아요. 이게 그쵸. 막 내가 막 무료로 하고 카피라이트도 알아서 다 쓰게 풀어 준다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고블린 못생기게 그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맞습니다. 정해진 성공 방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마켓을 어떻게 딱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 이 고블린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서 제가 장담하는데 뭐 2 차, 3차 페이크 고블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미 예 나왔어요. 이미 그쵸. 예예예. 이미 이 네. 엘프로 나왔더라고요, 엘프로. 이게 고블린이랑 엘프랑 다 비슷한 그 신화에서 나오니까. 그쵸.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NFT 시장이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 많이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고 또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음. 어 이러한 뭔가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만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따라 해야지.' 했을 때는 그게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 것 같고 맞는 저는 말씀입니다. 이 예. 프로젝트가 되게 성공을 할 음. 수 있었던 좋은 포인트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오리지널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음. 밈적인 요소, 메시지, 그림체까지 모두
이 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 말이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말이 되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저도 사 볼까 고민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가격을 보다가 이거 너무 올라 가지고 안 사긴 했는데 또 이런 게 가만히 음. 냅두면 또 22도 가더라고요, 22 도.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냥 이거를 뭐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실은 트위터 스페이스 열어 가지고 계속 괴물 소리를 막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뭐 흉내 낸다고 하면은 이게 어색해서 못 해요. 맞아요. 정말로 그 고블린의 빙의가 돼 가지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빙의가 돼 지치지, 가지고. 지치.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마인드셋이 갖춰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죠. 정말 맘대로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네. 자체인 거죠. 그 표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열광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음. 이제 아직 구체화된 건 전혀 없고 제 바람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일렉트릭 밀크도 뭔가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막 음. 그 트위터 스페이스 열어 가지고 우유 따라 드리는 소리 이런 거 계속 번개 치는 소리 쪼르르 좀 바람이 아 모르겠습니다. 또 뭔가 익혀 뭔가 좀 제가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베끼면은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참 이게 그래서 음. 프로젝트들이 NFT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는 거는 극소수고 음. 정말 그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게 내가 이게 괜찮은데 해서 산다고 절대 그게 가격이 오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트렌드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롱텀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NFT를 사시는 분들도 만드시는 분들도 이걸 만들어서 엄청 돈을 벌 수 있는 프로덕이고 '투자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너무 바라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요소들도 당연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 내가 담고 싶은 부분 아니면 내가 나타내고 싶은 가치 아니면 동참하고 싶은 행동 이런 게 있을 때 그거의 일환으로 NFT에 이제 동참을 하시는 거지. 음. 이걸 예를 들어서 원이더에 사서 12더에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주식으로 치면 그 타이밍 더 마켓이라고 마켓 타이밍을 잡아 가지고 내가 데이 트레이딩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 저희 더밀크 방송에서 미국 형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좌가 녹습니다." 항상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예. 알 수가 없어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감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지향점 그런 걸 음. 가지고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나도 이런 식으로 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그런 표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물로서 인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저 그렇게 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조금 더 말이 되는 프로젝트를 고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야지만 그런 말이 되는 프로젝트가 또 가격이 오르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주식이랑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질의 투자를 본질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오늘도 뭐 또 저희 다양한 음. 이야기들 프로젝트 나눠 봤는데 저희 2 화까지 진행한 거 어떠셨어요? 원익님? 어 네. 이게 이렇게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항상 끝날 때쯤이 쪼끔 아쉽긴 한데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좀 더 음. 나아지지 않을까. 예. 음. 쪼끔 예 아직은 쪼끔 어색한 게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쪼끔 감안을 해 주시고 좀 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좀 음. 좋은 소식들도 많이 전해 드리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그 말씀만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저는 예. 원익님이 또 음. 그 회차가 벌써 이제 2 회차인데 거듭될수록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 보면은 '아 역시 타고난 방송에 그 피가 흐르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저희도 기대가 되고요. 어
저희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는 이제 녹화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2 화까지는 파일럿이고 3 화부터는 라이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한 이제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 밤에 촬영한 방송은 미국 서부 기준으로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8시 동부 기준 토요일 밤 11 시에 나가고 한국 기준으로는 일요일 정오에 나가요. 근데 그다음 주 방송은 바로 화요일, 예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수요일이죠. 한국 기준 수요일 정오 12 시에 나가고 미국 기준으로는 서부 화요일 오후 8시 그리고 동부 밤 11 시에 이렇게 음. 송출이 되니까요. 이게 저희를 저희 방송이 재밌으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 일요일 날 보고 또 수요일 날 보고 이 되게 텀이 또 짧아 가지고 예 많은 재미난 얘기 또 이제 자주 들으실 수 있다 음. 다음 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 그렇네요. 예. 네. 점심시간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스케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밥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 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식사 얘기하면서 식사 음. 하시면서 음. 특히 이제 혼밥러분들 예 많이 들어 주시면 또 감사하게 너무 한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혼밥 안 하셔도 저희 방송 들어 주시면 좋아요. 같이 이렇게 회사 네. 동료분들이랑 틀어 놓고 들으세요. 저희 같이 먹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밥 네. 먹으면서 스몰 토크 얼마나 네. 좋아요. 예. "야 너 그거 알아? 요새 NFT 그런 게 있대."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게 네. 또 이 양질의 정보 그냥 음. NFT 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소리 아니고 저희 음. NFT에 대한 근원적인 이 밸류에 대한 이야기부터 크립토는 인터넷이다. 이런 이야기 또 생생하게 또 마크 앤더슨이 하자마자 또 저희 전달 드리고 하는 이런 방송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예.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댓글을 많이 남겨 주셔야지 이게 알고리즘의 힘을 받아 가지고 이 영상 좋은 소식 널리 퍼진답니다. 예. 그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다음 수고 주에 또 많으셨습니다. 네. 또 활기찬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들어가시고요. 예. 수고 네. 많으셨어요. 네.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